반갑습니다. 오늘 또 결혼 세미나 특강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성교제를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이성교제를 극복하는 과정 10단계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절반 정도 4단계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 어려움을 혼자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극복하기가 어려워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했다 싶으면 그 아픔의 경험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는 과정을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나씩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실연의 상처로 인한 후유증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헤어진 연인에 대해서 많은 미련이나 집착을 통해서 새로운 이성에 다가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꾸 과거의 애인과 잃어버린 애인, 떠나버린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만남의 교제에 점점 진행을 방해하고 나가도록 앞서 나가지 못하고 방해되도록 만드는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그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또 만나면 상처를 또 받을 거니까 이제는 상처받기가 싫어.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싶어. 자기를 딱 이렇게 차단하고 외부로부터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하면서 자기 이렇게 막아내는 방어력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자기만 손해고 시간을 더욱더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되는 부분은 과거의 문제를 나한테 그 사람이 어쨌든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돼요. 나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원수도 사랑하고 또 용서해 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과거의 사람을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고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떠나보내야 되는데 과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과거랑 자꾸 묶여놔요.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전원이 벽에 콘센트가 꽂혀져 있어요. 전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전자기기는 지금 전원을 꽂아놓으면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무한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코드가 소모되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르게 자꾸 방전이 돼요. 에너지를 갉아먹어요. 활력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힘들어져. 근데 그 원인이 뭔지를 잘 생각을 못해요. 어느 사람을 끝까지 비호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어느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사랑하는 데는 생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랑을 주면서 사랑이 또 와요. 근데 파괴적인 에너지, 미워하는 에너지, 과거에서 막 갈등하는 에너지로 소모가 되면 이 방전된 에너지는 회복이 안 돼요. 부정적으로 작동되는 에너지는 그냥 내 삶의 에너지를 자꾸 갉아먹어요. 이제 이러면은 자기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피로도가 와요. 그래서 힘들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에 대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좋은 관계를 상대방이 그 정도로 말하는 걸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받아주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 가면 나도 힘이 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만 주변 사람이 그만해. 나한테 더 들먹지 마. 아니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뭐 애교를 받아줄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힘이 떨어지면 그게 부하가 걸리죠. 과거가 걸리면 힘이 들어.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자꾸 악화돼요. 부부관계도 좋았다가 나빠져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울하고 비통하고 슬픈 과거의 터널을 벗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에서 많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혼자 마음 깊은 곳에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터널은 빨리 극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걸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집착 극복 10단계니까 1단계로부터 쭉 거쳐 올라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성교제의 잘못된 실패 패턴 7단계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 봤죠. 그래서 그게 악순환이 돼서 가라앉으면 안 되고 선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야 하고 2단계 과정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의 내용은 아예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10단계 과정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온전해지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다. 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단계 과정에서 첫 번째로 살펴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다음 단계 한번 넘겨보세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좋아했고 사랑했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아무런 후유증이 안 남는 관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둘이 같이 데이트하고 시간을 쓰고 공유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가 주고받아줬어요. 그게 다 우리 속에 메모리로 저장이 돼요. 그렇죠? 그냥 만나서 둘이 딱 만나고 그 시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만남을 갖기까지 과정에서 계속 준비했던 시간, 추억 시간, 카톡을 주고받은 시간, 여러 시간들이 계속 추억으로 쌓여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아름다웠던 추억이 딱 깨진다. 그러면 그 깨진 추억이 하루아침에 됐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하루 딱 잘라서 무잘라듯이 과거와 단절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좀 다른 각도의 얘기지만 그 영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는 이게 뭐 이마고 이론을 이렇게 설명할 때 배우자 선택 이론 중에 하나인 이마고 이론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로 이렇게 상담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제가 배웠는데 어쨌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보면 주인공은 간단하잖아요. 서로가 좋아했고 사랑했지만 이제 기억이 헤어졌는데 도저히 못 잊으니까 기억을 제거시켜야 되는데 제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서 의뢰를 받는 거예요. 자기 기억을 삭제하는 그런 수술을 받는 거죠. 자, 기억을 삭제하는데 그게 영화의 장면은 추억과 그 현실이 오버랩되면서 겹쳐지면서 이게 관객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기억이 삭제되느냐 이런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 기억을 삭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억을 삭제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과거를 어떤 삭제해서 완전히 잊기 위해서 그런 병원이 기억을 삭제하는 병원이 현실에 지금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혼자 잊으려도 안 되니까 과거에 트라우마를 겪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어도 이거 기억을 삭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지우고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그 영화의 장면이 현실이 된다면 그런 병원에 찾아갈 사람이 많을 거다. 근데 그 영화는 간단해요. 그렇게 기억을 다 삭제했는데 어렵게 그 멋진 해변의 추억까지도 다 삭제했는데 물이 들어오는 장면을 표현했죠. 그랬는데 전혀 모르는 과거의 기억을 다 지웠는데 어느 날 그 도시에서 거리를 지나가는데 기억을 삭제한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딱 끌림이 있어서 그 사람이랑 다시 시작할 것 같은 암시하면서 영화는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래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속에서 자라고 배우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쌓여서 나름대로의 배우자 기준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고에 따라서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사례로서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요. 자, 그만큼 기억을 삭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면 기억을 삭제할 수 없으면 우리가 하나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삭제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예전에 헤어진 사람을 못 잊어서 슬퍼하고 어렵고 괴로워하고 고통한다. 미워하고 화가 나고 분노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자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 알려줘야 될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걸 끼우쳐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야만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난 죄인 아닌데 무슨 소리야? 왜 너희들이나 죄인이지? 나 죄인 아니야. 나는 성선설을 믿어. 그래서 왜 이렇게 성악설을 믿냐? 성선설을 믿는데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반박하면 답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상태를, 죄된 상태, 원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 깨우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런 과거로부터 집착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과거를 아직 정리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통찰시켜줘야 돼요. 심리적으로 이거 통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가 자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저 여러분이 결혼하길 원하는데 결혼하고 싶은데도 결혼이 안 된 상태가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온 것이 여러분들은 뭐야 이게 뭐야 나만 괜히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먼저 자각하고 깨닫고 극복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런 사람은 좋은 관계로 갔다가 너무 좋은 관계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 깨지면 그 아픔이 너무너무 오래 남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상태에 놓여있고 아직 집착을 못 버리고 있고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벗어나야 되는데 과거의 사슬로 딱 묶여갖고 한 발짝도 미래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을 자각을 시켜줘야 돼요. 내가 묶여있다. 근데 묶여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무슨 소리야, 내가 뭐가 묶여있어? 나 자유로워. 마음 놓고 살 수 있어.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 근데 내가 왜 묶여있어? 막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가에 뿌린 씨앗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종이 되어 있지도 않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근데 왜 너희들은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만들어? 그건 너희들 기독교인들이나 하는 말이지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 또 인정하는데 그냥 인정합니다라고 형식적으로만 가면 안 돼요. 진짜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헤어짐의 정도는 얼마만큼 깊이 사랑했느냐. 둘이 똑같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만큼 깊이 사랑했느냐에 따르려 있어요. 주관적이에요. 둘이 같이 사랑했든 짝사랑했든 똑같아요. 자기가 얼마만큼 상대방을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상처를 더 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사람도 이 상처를 극복 못해서 오랜 시간 눈물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한 10년 전에 몇 사람 만나보고 그때까지 만나고 그 다음부터 10년 후 동안 아무 만남이 없는데 왜 그랬어요? 왜 아직까지 사람 못 만났습니까? 그랬는데 본인이 교제한 상태도 아닌데도 짝사랑으로만 10년 이상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교제했다가 그런 관계로 가는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의 단절을 하기 전에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를 발목 잡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성을 해야 돼. 내가 이 상태로는 계속 가면 안 되겠다. 느끼고 통절히 반성을 해야 돼.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새로운 사람과 만남이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상태를 자각을 시켜줘요. 아직 당신은 과거의 상처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빨리 극복하십시오. 자각하십시오. 내가 뭐요? 나 다 극복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요? 제가 인정합니다. 저도 모르게 아직도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럼 자각이 되면 다음 단계로 이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반성과 회개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떤 반성이냐? 잘못된 방향에 대한 돌이키기. 그 사람만이 나의 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쭉 나가다가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돌이키면 돼요. 이 사람이 나의 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다. 그러면 돌이켜서 내 짝은 다시 다른 곳에 있나 보다.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을 딱 주면 거기서 아니라고 현실이 돼도 그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들어지고 오랫동안 갈등이 돼요. 그래서 자각이 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크리스천이면 회개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 반성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돌이켜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 결혼 문제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안 된 거다. 이 탓을 상대방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나의 문제라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해도 자꾸만 마음이 가라앉고 힘들어진다. 그러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 또는 혼자서 극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걸리는 것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로부터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결혼의 문턱에서 자꾸 막히면 모든 걸 멈추고 한번 생각을 원점에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요. 서둘러서 가는 것보단 마무리하고 빨리 다지고서 가는 게 좋다. 자를 성찰하는 과정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성과 회개하는 단계를 이제 지나면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환의 단계입니다. 가는 방향, 디렉션,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옳은 길, 성공의 길, 승리의 길로 나가요.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 만약 그 끝이 안 좋다. 그러면 돌이키면 돼요. 방향을 바꾸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적으로 해보고 투자한 시간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쉽게 돌이키는 게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 저는 모르지만 그 심리가 그렇죠. 한번 손실이 되면 빨리 손을 빼야 되는데 못 뺍니다. 왜? 투자금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걸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도박도 마찬가지. 도박이 위험하고 도박하면 돈을 많이 탕진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번 도박에 들어가면 돌이키기 어려워. 왜 그래요? 지금까지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아쉬움이 미련이 남았어. 투자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으니까 이거를 금방 손을 못 빼는 거예요. 또 조금만 더 하면 만회가 될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이 남아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잘못된 퇴행의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자꾸만 과거에 끊어진 관계를 미련을 두고 집착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러면 얼른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돌이키면 돼요. 방향을 바꾸면 되는데 못 돌이키게 만드는 것.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전환이 안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깨달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반성하면 그 다음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전환의 의지가 생겨요. 바꾸려는 의지가 생겨요. 저 여러분이 어리석게도 더 이상 내가 그런
어디서건 내 시간을 두지 않겠다. 미련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깨닫고 강력하게 의지를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전환하는 힘이 생겨요. 전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돌이켜야지 가능성도 없는 이미 끝난 상황을 자꾸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이런 게 지혜로운 것이죠. 미련을 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나는 사람 옆자리에 또 다른 옛날에 떠나버린 사람이 남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런 집착 극복을 못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옆에 또 다른 과거의 옛 모습의 애인이 남아있어요.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마음의 미련을 정리가 안 되니까 저도 한 10년 걸렸는데 혼자서 극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한테 대화를 하고 이야기는 주고받는데 집중이 안 돼. 그리고 옆에 사람이랑 비교가 돼. 또 옆에 사람한테 미안한 죄책감도 생겨. 아주 복잡한 심리가 생겨요. 새로운 사람 미안합니다. 손이 이상해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집중하고 헌신하고 충실해야 되는데 충실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자꾸만 과거의 사람과 오버랩이 돼서 한 사람만 앞에 정면에 있는데 마음속에 눈에는 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비교가 되고 견주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의식하며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과의 관계로서 쭉 나가질 못하고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이 완전히 돼도 그 마음의 정리가 다 안 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3단계 정도까지 오면 이제 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성이 열려요. 자, 과거의 이성은 떠난 사람이고 축복하면서 떠날 때 가장 좋은 말이 뭐냐? 저주하는 말을 하면 묶여요. 축복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진짜 마음으로 빌어줘야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을 안 먹으면요. 묶여요. 듣고 봐라. 네가 잘 살아봐라. 자꾸 미련을 두는 거야. 너 어떻게 사나 보자. 왜 관심을 둬? 내가 잘 살면 되지. 자꾸 과거의 사람한테 초점을 두고 안 보는 척하면서도 계속 그 사람의 관심을 갖죠. 그러면 누가 망가진다고요?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도 나만 망가지는 거야. 저거 봐,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저렇게 잘 사네. 나쁜 거. 그래갖고 자기 혼자 계속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거야. 이게 악순환의 되풀이 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일 수 있고 과거의 어떤 경험일 수 있고 나한테 상처 준 누구일 수 있어. 근데 이런 거를 계속 미련을 두면 결국에는 나만 손해다. 집착을 못한다. 흔히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유리병 속에 너무 귀한 보물이 있어요. 입구는 좁아요. 근데 손을 집어넣어갖고 끊긴 거. 빼려고 해도 손은 안 빠져요. 이거 어떻게 손을 뺄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걸 봐야 돼. 그래 손이 빠지는데. 많은 사람이 그 보물이라고. 보물도 아닌데 과거에 그거를 꽉 움켜쥐고 두고 보자 이러면 자기만 손해다. 시간만 딜레이 된다. 훌훌 털어버리고 그 사람은 미운 크리스찬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짝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가 온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배우자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순간적으로 진짜인 것처럼 착각이 되는 배우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도 없고 미련을 둘 필요 없고 원망이 되고 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사람을, 나한테 더 적합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전환이 돼서 새로운 출발의 의지가 생겨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단계의 과정이 한번 어렵고 힘든 과정이 남아있어요. 이 4단계 과정은 질곡의 과정이라고 제가 질곡의 단계, 수렁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뉴스에 나오죠. 진흙에 빠져갖고 갯벌에 빠져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계속
빠져들어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끄집어내주기 전에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질곡의 단계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사람을 자각하고 이제는 내가 문제가 있다, 반성도 됐고 이제 방향을 바꿔서 전환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과정에 실제로 실행이 딱 옮기니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도 모르게 늪에 빠진 것 같아요. 뜻한 대로 금방 사람 만나고 금방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기대감으로 변화가 되어서 새 출발의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마음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과거에 누군가를 정신적으로 사랑했던 현실적으로 사랑했던 그 흔적이 남는데 그 미연인은, 과거의 연인은 미래 연인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마저 느끼게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새로운 사람을 발목을 잡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니, 그 사람이 이미 떠났는데도 자기만 미안해.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자기 혼자 일방적인 착각일 수 있으니까 헤어나지 마시다. 거기서 헤어나야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오랫동안 헤어진 상실의 아픔을 갖고 은돈 생활을 할 경우에는 오랫동안 집고하고 이성을 만나는 것을 다 차단하고 배제시킬 경우에는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러한 과거의 추억, 회한, 아쉬움이라는 그 골방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는 것이 낯설어요. 두려워요. 어색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익숙한 것에 자꾸 길들여지거든요. 낯선 것도 자꾸 접촉하면 길들여지고 이미 경험에 많이 쌓였던 것은 하나의 추억과 나도 모르는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편안한 상태인데 그 상태를 못 벗어나서 여전히 혼자서 과거에 단절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마음속,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연장을 해가고 있어요. 현실과 동떨어지게 똑같은 것이 쭉 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가려고 해도 과거 거랑 이렇게 겹쳐요. 서로 이렇게 엇갈리고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출발했지만 발목이 자꾸 잡히니까 수렁에 빠진 것처럼 힘들어요. 또 죄에 빠졌다가 회개해서 돌이키는 과정도 비슷해요. 그렇죠? 죄에서 돌이켜도 금방 죄가 딱 끊어지는 게 아니죠. 죄가 돌이켜도 자꾸만 죄의 성은 우리 육체의 죄를 자꾸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 죄의 단계에서 금방 어느 순간에 확 벗어나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죄와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수렁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렁의 단계에서는 새로운 출발로 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나려고 하고 새로운 의지로 갔는데 자꾸만 발목이 잡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힘들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덜 힘들었는데 막상 새로운 단계로 이행이 되고 방향을 바꿔서 열심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잠자고 있던 그 추억과 과거의 아픔들이 막 살아나는 경우.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지는 괴로운 단계. 아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나 해갖고 옛날에 그 편안한 상태,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익숙한 상태로 다시 퇴행이 일어나려고 해요. 이러니까 진전이 안 돼요. 과거에 성장기로서 이렇게 정상 발달이 애착관계가 안 되고 고착돼서 어렸을 때 그냥 묶여있는 것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새로운 단계로 이행이 안 되고 새로운 환경이 아무리 열려도 이 단계에서 계속 발목이 잡혀있어요. 이러면 본인도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주변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록 도와줘도 별 성과가 없어요. 제가 그 단계를 4단계의 과정에서 제 자신의 옛날의 모습을 봤는데 주변에서 소개를 해줬어요. 또 제가 소개받고 새로운 출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도 그냥 만나서 금방 끝나고 금방 안 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소개시켜준 사람도
실망하고. 그러니까 평이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많은 자들이 또 이런 어려움이 있죠. 누군가 소개를 해주면 또 안 됐어요. 또 저쪽이 싫어하면 또 모를까 내가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오해를 해요. 아직도 너무 눈이 높다. 또 아직도 혼자만 잘난 척한다. 뭔 생각인지 모른다.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나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막 나와요. 그것은 자기가 아직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정리를 빨리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결혼하기 원했던 사람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과거로 끝났다면 거기에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난달에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런 아픔의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해줘야 잊혀져요. 용서를 안 하면 계속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용서해서 풀어버리면 기억에서 삭제가 되는데 용서를 안 하니까 끝까지 되살아나고 되살아난다고 그걸 자꾸 또 붙잡으면 안 돼. 되살아나면 딱 지워버리면 돼. 스타나 물러가라.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축복해주고 떠나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현실의 에너지를 잠식해가고 현실과 묶여가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도 수렁에 빠진 것처럼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진에 있는 사람처럼 수렁에 빠져서 지는 뻘밭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렇게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원망이 더 커지고 상실감이 더 커지면 이제 무기력증에 빠져요.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잊기 위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요즘 광고, 유튜브 광고나 이런 걸 보면요. 무슨 방송을 보면 수면제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요? 과거의 그 악몽을 잊어야 되는데 악몽이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잠이 안 와요. 그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면제만 의지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먼저 이렇게 자각하고 통찰하고 아픔을 이렇게 싸매고 과거의 그 아픔의 가해자도 용서하면서 풀어줘가면서 서서히 치유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생략시키고 잠만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항상 긴장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에너지가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힘이 더 없어지고 잠이 안 자니까 더군다나 잠도 못 자면 몸이 더 안 좋아지고 그 몸이 점점 망가져요. 그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요. 점점 무기력증과 몸에 이상이 발생해요. 건강도 적신호가 켜져. 이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결국은 나만 손해예요. 근데 그 손해를 보기에 누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어요?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과거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움키고 있었던 과거의 어떠한 아픔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추억이든 다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과거는 과거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으로, 슬픈 것은 슬픈 것으로,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으로 인정하고 그냥 과거였다! 인정을 해버리면 돼. 그런데 그 과거를 왜 그랬느냐? 왜 나한테 그랬느냐? 그 사람이 왜 그랬냐? 이렇게 자꾸 외부에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답이 없어요. 이미 과거의 사람을 어떻게 끄집어낸다고 답이 나올 수 있겠어요? 자기만 손해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질곡의 단계에서 얼른 극복하고 벗어나야 된다. 이 질곡의 단계에서 시간을 낭비할수록 점점 자기만 괴로워지고 망가지는 아픔이 있다. 자, 그 다음에 5단계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